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6월 28일 현재 시간이 2시 32분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네요. 자, 28회 시험 끝났습니다. 1차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이 좀 쉬운 것 같아요. 민법이 회계하고 시설은 잘 모르겠지만 민법만 넣고 보면 너무 쉽다. 강의한 것에 비해서 너무 좀 쉽게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좀 허탈할 정도로 문제가 쉽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쉬워가지고 오히려 성적은 실수를 많이 해서 좀 틀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방문각에서 열심히 준비하셨던 여러분이라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저는 강사니까 한 95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39번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39번도 좀 센스가 있는 분이라면 어쨌든 간에 좀 맞출 수 있는 지문이긴 한 것 같처럼 보여지지만 39번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1시 정도의 문제를 받아본 결과 그때 1시간 반 전에 느낌이 뭐였냐면 출제자가 좀 성의가 없구나 라는 점. 이유, 예를 들어서 저희 시험, 지금 이번 올해 2025년 6월 28일 28회 주택관리사보 1차의 느낌은 뭐냐면 다른 자격증 민법 시험을 많이 오려 붙였구나.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이게 너무 성의가 없이 문제를 맞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기출문제 15번 15번 기출문제는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2년 전, 3년 전에 나왔던 행정사 문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또 내지는 저희 시험 10번의 디귿번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나왔던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시험을 오늘 6월 28일 날 1시에 받아봐서 느낌은 출제자가 좀 성의가 없는데 문제가 너무 쉬운데 그래서 혹시 이러다가 100점 맞는 거 아닌가? 물론 제일 끝에 채권법도 쉬워요. 채권법도 너무 쉬워요. 지금 채권법도 작년에 비해서는 말도 없이 쉽습니다. 그래서 38번까지는 그냥 패스야. 39번이 약간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40번 불법행위 또 나왔는데요. 불법행위 파트인데 이게 생각보다 문제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느낌은 아직 전체적인 흐름은 채점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올해 2차 죽었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설이 약간 까다로웠다. 회계는 작년처럼 작년과 같지만 작년 시험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시설에서 점수를 못 받으셨다 할지라도 민법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는 관계로 합격자 수는 작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올해 2차 시험도 힘들 것 같고, 이게 2차 시험이 합격률이 50%만 돼도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 떨어지는 시험이잖아요. 올해는 100% 합격률은 50% 미만일 걸로 보여주고, 내년 시험도 죽었죠. 제가 봤을 때 내년 시험도 그러니까 출제자가 출제를 잘못하지 않나 싶어요. 실은 최소한 공단에서 그래도 항상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출제를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어느 한 해는 좀 쉽게, 어느 한 해는 좀 어렵게 돼버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잖아요. 지금 작년 수험생은 좀 억울한 측면이 없잖아 있고, 올해 치러진 여러분은 약간 행운화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법 시험만 놓고 보면. 그래서 총평은 쉬워도 너무 쉽게 나왔다라는 점,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6회에 비해서 최근 한 5년 이내에 치러진 시험 중에서 가장 쉽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것들, 소멸시효 관련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만은, 소멸시효 관련 부분은 올해 이게 답일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또 일주일 전에 일요일 날 그 라이브 특강 20문제 했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서도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20개 중에서 한 8개, 9개가 보여요. 지금. 어쨌든 간에. 네. 고생하셨고,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요? 2차다. 우리 시험은 1차 시험은
2차를 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죠? 최종 자격증은 2차 시험이 끝나야 한다라는 점. 그래서 2차 시험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오늘만 쉬고 오늘 토요일만 쉬고요. 내일부터는 2차에 매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법원 나왔습니다. 법원. 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인가요? 3번. 물어보는 게 관습법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부연 설명 안 할게요. 자, 2번.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이제 항상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절대권의 상대적인 말은 절대권에 반대되는 말은 상대권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돼. 점유권이 절대권이냐 상대권이냐. 그런데 점유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이니까 절대권이 맞죠. 자, 2번. 저당권이 지배권이냐. 그러면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시험장 가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저당권은 물권인데 지배권인가? 라는 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봤을 때 이 저당권에 대응되는 말이 뭐냐면 청구권이 있을 거고 형성권이 있을 거고 항변권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저당권이 청구권인지 아니잖아요. 저당권은 형성권인가 아니잖아요. 저당권은 항변권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권이니까 지배권이죠. 3번. 매수 청구권 형성권 맞고요.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래서 상속 회복 청구권은 이거 형성권 아니에요. 이건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참 고전적인 문제. 제가 항상 강조해요. 항상. 시느치기 나오면 별표 1000개잖아요. 별표 1000개. 외웠잖아.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자가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결론.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하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권리 능력입니다. 권리 능력. 자,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법인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법인은 상속은 받을 수 없잖아요. 다만 유증은 받을 수 있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상식이냐 상식.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어찌 보면 올해 시험의 특징. 문제를 너무 쉽게 줘.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항상 법인의 권리 능력과 자연인의 권리 능력을 비교해 보자. 여러분은 부모님이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권이 있다. 근데 법인은 생명이라는 거 없다. 자연인에게는 생명권이 주어지고 정조권이 주어지지만 법인에게는 생명권이나 정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저 같은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부모가 없다. 그러니까 상속은 없다. 다만 법인도 유증은 받을 수 있다. 유언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죽을 때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3분의 1을 저 장학재단에 주겠다. 그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그렇죠?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잖아요. 지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잖아. 그래서 틀렸고. 3번. 태아는 채무불량의 말 자체가 안 되잖아. 태아가 무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우리 법에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 맞는데 채무불량에 의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질문. 권리 능력은 강행규정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인가요? 대습상속도 본다. 태아는 상속받을 수 있고 유류분 인정되고 대습상속 인정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옳은 건 4번입니다. 자, 5번. 자,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옳지 않은 거예요. 답은 뻔히 보이죠. 미성년자는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할 때는 행위 능력이죠. 따라서 법정들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뻔한 답.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지만 미성년자에게도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의 수가 9가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처분을 허락한 재산. 두 번째는 특정 영업의 허락. 그리고 세 번째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만큼은 행위 능력 인정된다는 거. 그래서 민법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나머지 질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6번 갑니다. 실종선고 나왔습니다. 실종선고. 결론만 정리합니다. 결론만. 1번.
여기가 항공기출하기예요. 항공기출하기 실종기간이 5년이 1년이에요? 1년이잖아. 보통 실종기간은 5년이지만 항공기 실종, 선박 실종, 전쟁 실종, 위난 실종은 실종기간 경과가 1년이다. 따라서 2020년이니까 25년, 틀렸네요. 21년이 경과해야만 실종 선고입니다. 틀렸습니다. 2번. 후수의 상속인 병, 누나죠. 그러니까 그 실종자에게 있는 배우자가 1순위고 형제 자매는 2순위잖아. 그렇죠?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으면 비속과 동순이고 직계 전속이 있으면 전속과 동순이지만 문제는 형제 자매는 배우자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권자는 청구 못하죠. 그렇죠? 그 다음 검사도 청구할 수 있죠.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이해관계인 검사.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검사도 청구할 수 있는, 틀렸습니다. 자, 5번.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 2020년 틀렸습니다. 비행기 떨어지고 나서 1년 뒤죠. 그래서 21년인가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실종 선고할 때는 공시체고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신고가 안 들어가면 법원에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7번.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 옳은 거예요. 옳은 것. 설립 등기는 수업 시간에 요건 법인의 성립 등기다. 대항 등기가 아니다. 대항 등기 아니다. 성립 등기입니다. 자, 2번. 자, 인가 틀렸습니다. 허가입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 정관에 기재해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이 아래까지 한대요. 자, 보세요. 4번.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가 없어. 말 자체가 안 돼, 이것은. 그렇죠? 정답 5번. 목명사자 이사존. 그러면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반드시 이게 뭐예요? 필수적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사단법인의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단법인의 필수적 기재사항 목명사자 이사존 차꽃.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입니다. 자, 8번. 자, 법인의 기관이에요.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입 아픕니다. 5번인가요? 이익상반이다. 임시이사? 틀렸어. 특별대리인이야. 임시이사는 언제? 이사가 없거나. 됐죠? 그래서 정답 거의 서비스. 그러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지문들은 계속 지금 8번까지 아니 제가 봤을 때 민법 총칙 24개를 다 맞춰야 돼. 이건 만일에 24개 중에서 틀렸으면 방문각 수강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한가? 선생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 실수할 수 있지. 근데 최소한 이게 시험장 가서 항상 어제도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하고 몇 분하고 카톡을 좀 이렇게 뭐 카카오 채널도 카톡을 좀 하는데 긴장된대요. 긴장할 거. 민법 총칙에서 24개 중에서 20개 이상 맞추는 순간 합격이라고. 다른 시험 관계없다. 다른 시설하고 회계하고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민법 점수가 일정 점수가 보장이 돼버리면 75점이 돼버리면 나머지 과학이 없는 이상은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생각을 좀 하고 하셔야지. 근데 문제는 민법 총칙에서 24개 중에서 20개를 못 맞아버리면 물채권이 쉽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문제가 너무 쉬워요. 문제가 이게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이렇게. 어쨌든 출제자가 누군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출제자 이름 명단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명단에 공개해야 돼. 자기가 문제를 낸 것은 책임을 져야지. 근데 이렇게 쉽게 줘버리면 OH 어떻게 하라고? 항상 수험생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시험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시험. 어떤 때는 쉽고 어떤 때는 어려우면 이게 복불복이 돼버리잖아 지금. 어쨌든 간에 너무 쉬워요 지금. 자, 어쨌든 5번이고요. 자, 9번 옳지 않은 거. 자, 다시 제가 또 기억납니다. 보셔봐. 새롭게 편입한다. 허가 받아라. 일주일 전에 방문각 라이브 특강에서 했던 그 테마 6번째인가 나와 있는 질문 아니에요? 다 등등. 답 4번인가요? 총 4번의 4분의 3인데 이 숫자가 절대적은 아니다. 그래서 이는 정관으로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죠. 말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정관에 5분의 4라고 돼 있으면 4분의 3이라고? 아니요. 5분의 4라고 5분의 4고 법에는 4분의 3으로 되어 있지만 정관에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르니까 3분의 2라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3분의 2 따라야죠. 그러니까 이거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1번 자치법규죠. 정관은 그런 맥락에서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0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 그러면 자 이제 박스형 문제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기억, 니은은 많이 했어요. 실은. 그래서 비법의 사단 대표자가 있다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자, 그 다음 니은번은 어찌 보면 기초의 심화야. 그래서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의 거래를 거칠 필요가 없죠. 그럼 거치지 않았으면 당연히 유효한 거잖아. 따라서 수업 시간에 비법인 사단은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해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 과거에 자주 나왔던 기출문제는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결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결의를 거치지 않는 보증행위도 유효하다. 까지는 수업 시간에 계속했던 얘기들. 다만 요 디귿번 지문이요. 요 디귿번 지문이 정확하게는 제가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여러 번 풀어봤을 걸로 보여지고 2023년인가 감정평가사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민법 시험은 다 돌고 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감정평가사에 나오고 행정사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오고 똑같이. 올해 시험은 진짜 해도 넘어갈 정도의 시험이야. 왜냐 그러냐면 차후에 제가 그런 시간을 가르나겠습니다. 요 지문 똑같아. 그러니까 최선 투자자가 성의를 보이려면 뭐 좀 단어를 뭐 기어로 이 정도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출제자가 그냥 똑같이 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야 그냥. 그게 15번에서 똑같이 나온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올해 제가 또 얘기를 또 하는데 좀 흥분해가지고 왜 흥분했냐면 문제가 쉽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좀 여러분에게 죄송한 거죠. 시험이 어려울 거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저런 얘기 좀 어려운 얘기들 그래서 중간에 설신제 민법 듣고 너무 어려워서 못 듣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이 이렇게 쉽게 나와버리면 물론 내년에도 강의는 가장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강의는 깊게는 하죠. 물론 폭넓게는 하죠. 제 강의는 스타일이 이것만 외우세요 저것만 외우세요 그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너무 성의 없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다른 국가공인 시험에서 갖다 붙여놓은 것이 너무 눈에 보여. 지금 너무 눈에 보여. 40개 중에서 뭐 참신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 참신한 문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출제자가 문제를 만드는데 좀 노력을 했구나.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보여. 이런 문제가. 예전 같으면 출제자가 노력 좀 했는데 이건 도대체 해간 그렇습니다 해서 부연 설명 안 하기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하면 요건 내부적 의사결정이고 하니까 이거 얻을 필요가 없어. 대위권인데 그럼 채권자가 밖에서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럼 대위 거쳐야 된다고 안 거쳐버리면 대위를 행사 못하는 얘기가 돼버리잖아 지금. 그래서 뭐 결론만 얘기하면 기억 O, 니은도 O.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다. 자 11번 가죠. 11번. 자 물건과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옳은 것.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잖아.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승역치. 2번. 임복 보존 느꼈으면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죠. 틀렸습니다. 원천권 물권 아니죠. 자 그다음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틀렸죠. 남아있는 건 5번이죠. 그래서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소유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되었다. 구분행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12번. 이런 것들 보면 제가 강의한 보람이 좀 생기는 거죠. 제가 1년 동안 아마 저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물권행위를 찾아라. 준물권행위 제가 또 얘기 또 합니다. 또 자랑질이긴 한데 기본 시간, 심화 과정, 문제 풀 때 또 하물며 지난주에 라이브 특강할 때도 24 라이브 특강할 때도 주물권행위는 애워라 그러면서 주물권행위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면제인가요? 채무의 면제는 주물권행위다 애워라 또 나왔네. 그래서 뭐 이런 건 짜릿하긴 하죠. 근데 뭐 방문각에서 수업 들었던 여러분이라면 다 맞췄을 걸로 보여집니다. 부연은 1번 답입니다. 1번. 자,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 1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했다. 반사회적 아니죠. 그래서 기억번은 반사회적 아닌 거고. 자, 니은.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는 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 적극가담하에서 매도인과 체결한 저당 설정계약은 요건 적극가담이니까 103조 무효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니은 들어가면 틀렸네. 니은.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야잖아요. 그럼 기억 1번 아니면 3번이다. 3번 1번죠. 3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 그래서 이건 103조 위반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기억과 디귿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4번 통정문유 옳지 않은 것. 최근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 하게 하는데 카카오 채널 만들어 가지고 카카오 채널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근데 성함으로 봤을 때 남자분이신데 설민법이라고 치시면 카카오톡 채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틀 전인가 시험 보기 이틀 전인가 파산 관제인 관련해서 질문하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각설하고 파산 관제인 나오면 다 빼놓고 무조건 3자다. 제가 그리고 요거 역시 제가 일주일 전에 지난 일요일인가요? 일요일이니까 20일이지. 아니지. 21일이지. 21일. 아니지. 22일인가? 그렇지. 22일. 6일 전에. 라이브 특강할 때, 통정 어휘 표시했을 때, 3자 보여주면서, 세 사람만 딱 알고, 세 사람만. 그 중에 하나 파산관제일 아니야? 3자 아닙니다. 3자이죠. 흥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15번. 야 진짜. 실은, 요게 정확히 기억해요. 행정사 민법 시험 기출입니다.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어요. 2023년인가 2024년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행정사 기출 문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야 이거. 근데 우리 시험은 이 정도가 이게 나올까? 설마 1 플러스 1 더하기 1이 2예요. 이런 거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요건 오표시잖아. 오표시 뭐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혹시나 이거 오표시 무효인데 오표시 무효를 뭐라 하지? 그래서 제가 기본서 할 때 오표시 무효의 원칙 폴사 데몬스트라티오 논 노세트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의 방법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서 참 이 문제 보고 야 출제자 진짜 거저 먹는 거. 그래서 돈 받고 출제를 하면 좀 성의는 보여야죠. 어떻게 다른 시험 기출 문제를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하냐고. 저는 이번 출제자 이름 공개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출제자 명단에서 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수험생 우러가는 질문이야 실은. 어쨌든 간에 자 2번이에요. 부대님 안 할게요. 열받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돈 받아먹고 문제를 만들면 좀 성의는 보여야죠. 성의는. 근데 다른 시험 기출 문제를 갖다 따놓으면 이거 말 자체가 안 되잖아. 어쨌든 간에 물론 글을 쓸 수는 있죠. 2년 전에 자기가 행정사 민법 출제 위원일 수도 있지. 그래도 돈 받아 처먹고 문제를 만들면 이거 복사해서 받쳐 문제를 안 만든가? 어쨌든 간에 자연적 15번 문제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이 기출문제 특강할 때 제가 다른 시험 응용하면서 이렇게 행정사 같은 민법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왜냐하면 너무 쉽거든. 근데 설마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마 이런 거 틀리시는 분은 없겠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2번이에요. 자 차고입니다. 차고 5번인가요? 동기의 차고 합의 필요 없잖아요. 자 제가 혹시 역시 이틀 전에 일주일 6일 전에 차고가 나면 6개만 알고 가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3번이고 그 중에 하나가 4번이잖아. 3번, 4번 항상 나왔던 거고 그것도 1번도 얘기했죠. 1번도 그래서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한테 표시하거나 표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합의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죠. 5번 틀렸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17번 의사표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도달의 의미 내용을 알 필요 없죠. 즉 요지할 필요는 없잖아. 요지의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요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리시는 분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8번 대리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주냐 진짜로. 어떻게 보면 복대리인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다.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역시 이 문제 역시 한 3일 전인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알아요, 제가. 이름은 아는데 이 모 씨의 따님, 그 이름이 끝에 영어로 끝나는 분이 그 카톡으로 선생님 오늘 자기는 민법 청심만 파겠대 그러면서 복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맞죠? 복 대리인도 본인 대리인 맞죠?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네, 모든 복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인이 뽑았다 할지라도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 맞추셨겠죠?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습니다. 부연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19번 무권들이 옳은 겁니다. 옳은 것. 자, 알았대. 악인가요? 차례 못해요. 차례 못합니다. 3번 알았습니다. 상대방 서류면 청구 안 됩니다. 자, 4번 제한 능력자라면 청구 못합니다. 자, 리을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축 위반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가요? 즉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정답은 2번. 그래서 2번이 정답 옳은 겁니다. 역시 좀 지문이 길긴 하지만 방문각에서 배웠던 여러분이라면 다 맞췄을 걸로 보여지고 20번 무효입니다.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역시 3번은 저희 새끼 출문제인가요? 3번 답.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했다면 가등기는 그때부터 유효하다. 그때부터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 5년간 한 3번 나왔던 기출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틀리신 분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공부가 돼 있으면 그래서 소급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21번 취소 옳지 않은 것. 야, 취소권 3년 10년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인데 어느 기간이든 먼저 경과하면 그걸로 끝이잖아. 따라서 3년이 경과했으면 취소 못해요.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이 정도의 능력은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건 역시 그 동영할 때 동영 모의고사 할 때 모의고사 할 때 풀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3년이든 10년이든 먼저 경과하는 순간 그걸로 끝이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22번 옳지 않은 거 외우셨죠? 기, 정, 유, 기, 해, 무, 불, 정, 무, 불, 해, 유 끝났네. 성취할 수 없는 거 불, 해, 무 틀렸네. 유 옳지 않은 거 거의 서비스급. 나머지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소멸시효 옳지 않은 거 4번 승인은 자 승인이 뭡니까? 네 선생님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중단이 되려면 시효가 진행해야지 개시되기 전이라면 승인할 수 없어. 거의 서비스. 발로 풀어도 푸는 문제들. 선생님, 난 틀렸는데. 그럼 내 손은 발이란 얘기냐?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업 시간에 채무 승인이 뭐예요? 그럼 깔끔하게, 예, 선생님 채무 승인은 뭐, 너스를 떨 필요 없이 채무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시효가 중단되려면 시효가 진행한 다음에 개시된 이후에만 채무 승인해라. 따라서 장래의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채무 승인이 아니라라는 점.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소멸시효 마지막 옳지 않은 것. 자, 이 문제 보고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저는 노력하는 강사구나. 우리 6일 전에 기억나시죠? 6일 전에 라이브 특강 20선, 20선 중에서 12번째 문제. 12번째. 올해 느낌이 좀 쎄하다. 이걸 답으로 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 원용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원용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인지 그거 반드시 정리해라. 나왔어. 호수인 남복권자. 오케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뭐 이 정도. 거의 문제 수준이 요거 안 나왔으면 좀 할 말 없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와서 참 다행이고
이럴 때는 강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눈에는 우연처럼 제가 어쩌다 소 뒷발로 가다가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다른 시험, 우리 시험, 공답 문제는 돌고 돈다. 다른 시험에 다 나왔던 기출문제, 작년, 재작년,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가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답으로 주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아마도 올해 시험 아니면 내년 시험에 나올 것 같다. 다만 올해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최근 5월 달에 있었던 이론 정리, 또 6월 달에 있었던 동영 모의고사, 그리고 불과 6일 전에 있던 일요일 날 방문각 라이브 20선 특강에서 제가 12번째, 기억하잖아요. 12번째로 했던 지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을 끝냅니다. 24개 중에서 24개를 다 맞춰야 설신재에게 배웠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자, 25번. 등기입니다. 등기. 문제 쉬워요. 5번인가요?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추정력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에는 추정력 없다. 번등기에는 추정력이 주어지지만 가등기만 가지고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6번 자주점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요. 이건 거의 서비스급 아닌가요? 실은 자, 나머지는 다 봤는데 2번 지문은 저도 처음 본 판례가 근데 당연한 얘기잖아. 다른 사람 물건을 관리한대. 이게 무슨 자주점이야? 자주점이는 소유 의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관리하는데 무슨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야? 말 자체가 안 되잖아. 지금 공부를 조금만 했어도, 공부를 찌를 것만 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야.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런 문제를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야, 진짜 동영, 또 동영할 때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냐? 현재 내 물건이 침해당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에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방해, 제거는 현재 침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그런데 4번 봐요. 그 불법 점유자가 현재 점유하지 않고 있대. 그럼 그 사람을 상대로 뭔 인도 청구야? 말 자체가 안 되잖아. 물건이 이미 저쪽 가 있는데. 물론 불법 점거자에게 네가 내 물건 점유해서 내가 손해봤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 물건 갖고 있지 않아 지금. 근데 뭔 물건 인도 청구야? 현재 물건 갖고 있는 놈한테 가서 물건 청구해야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문제가 또 쉽게 나오니까 또 이렇게 제가 할 말이 좀 많군요. 그렇죠? 문제도 아닌 이런 문제들. 27번 답 4번입니다. 틀렸습니다. 28번 공유입니다. 공유. 야, 공유. 옳은 것을 모두 고릅니다. 올해 시험 중에 하나가 박스 문제가 몇 개 안 보여요. 박스 문제가. 혹시 올해 방문각에 치러진 3회 6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기억나세요? 박스 문제만 제가 잔뜩 실어놔서 아마 여러분 교포 나왔던. 근데 올해 생각보다 박스 문제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은 수업 시간에 많이 하긴 했는데 디귿번 지문이 약간 생소해요. 표현의 방식이. 기억, 지분, 균등으로 추정한다. 공유 지분을 포기해도 반드시 등기해라. 등기 형태는 이전 등기로 해야 한다.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3번 디귿번 지문이 어떤 의미냐면, 자, 이런 얘기잖아요. 자, 하나의 토지를 갑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과바드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에게 야, 지분도 적은 놈이 왜 점유하고 있어? 그래서 과바드 지분권자가 이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인도를 청구하니까, 그럼 얘는 공유 토지를 거부해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없지 당연히. 얘는 과반수인데 그 얘기잖아. 소수 지분권자는 과바드 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죠. 당연한 얘기잖아. 물론 가운데 나도 공유자이다 라는 것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렇죠? 왜?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29번 상린관계. 야, 상린관계. 제가 실은 상린관계를 수업 시간에 해드린 적은 없어요.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해드린 적은 없고, 디귿번은 리을번 한 것 같아요. 특히 디귿번 많이 했습니다. 담은 공유가 맞는데요. 이 공유물은
분할 청구할 수 없죠. 청구할 수 없죠. 또 주의토지 통행권 아마 법조항 읽어보실 때 분할이라면 보상 없이도 통행할 수 있죠. 문제 없어요. 자, 그다음 기억번. 요 기억하고 니은은요. 요건 실은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입니다. 요건 제가 공인중개사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022년 아니면 2023년 증개사 기출이에요,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봐. 이게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상식을 강요하는 건 아닌데 말 자체를 보셔봐.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은 뭐예요? 참는다 이 뜻이야. 수인은 한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배웠던 대리에서 수인은 여러 사람이라는 얘기고 여기서의 수인은 참는다. 참을 수야. 참을 hin자입니다. 그래서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대.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야? 옆집에서 세탁기 소리가 돌아간다는 거야. 위층에서 한 30분간. 그럼 그 정도인데. 아니 소음 들린다고 해서 올라갈 거야? 그 정도는 참아야죠. 그러니까 보셔봐. 참을 수 있는 한도 넘지 않았어. 넘었으면 올라가겠지만. 세탁기가 돌아가는데 세탁기가 막 돌아가는데 30분간 탱크가 돌아가는 것처럼 들리면 올라가야죠. 근데 누가 봐도 세탁기 돌아가. 세탁기 돌아가는 거 없다. 그럼 참아야죠. 참았으면 어떻게 죄가 청구하냐고. 말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생소하긴 할지라도 내용은 그런 데 틀렸습니다. 또 자연유수. 그럼 자연유수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겠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수는 승수는 뭐예요? 승수. 참아라. 아니 위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내 밭을 지나서 물이 흘러가. 그러면 내 밭에 물이 못 지나게 그걸 막아버리면 내 밭에는 물이 안 들어오겠지만 그 물이 다른 데로 가면 피해가 클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참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수의무는 적극적으로 자기 유수 흐르는 물을 소탱할 의무는 없어. 왜냐하면 산에서 내려온 물이 밭을 흘러가는데 위에서 그럼 내 밭을 무조건 지나가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때나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길이 다른 길로 갈 수. 그러면 나무를 치워서 내 길을 뚫어야 돼 지금?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참 올해 출제자가 노력을 한 흔적은 보여요. 어떤 노력이 보이냐면 다른 시험 기출 문제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제가 중개사 강의를 한 2년 전, 3년 전에 잠깐 한 1, 2년 했거든요. 그때 봤던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2022년 아니면 2023년에 중개사 기출문제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고 디귿 리을은 틀렸고 근데 디귿번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답이면 일단 디귿은 맞잖아. 그럼 디귿 들어가는 거 빼야죠. 그럼 답은 정해졌네. 기억 아니면 4번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리을 분만 보면 되죠. 근데 분할이니까 보상 없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자, 전세권. 옳지 않은 것. 전세권자 동의 없이도 전세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물권인데. 그렇죠? 그래서 부연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또 이게 참 많이 나왔습니다. 6일 전에 그 자료 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료가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건데 6일 전에 라이브 특강할 때 전세권 나왔을 때 전세권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특히 하면서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지만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세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을 유예하지만 배제해버렸잖아 지금.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 저는 짜릿하죠. 4번 지문 같은 거. 답은 2번이긴 한데 4번 지문 나왔잖아. 제가 얘기했던 강조했던 것. 물론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번입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물채권 80% 특강할 때요. 유치권 배제 특약은 요 약정이잖아. 계약이잖아. 계약. 불료식 계약이에요. 불료식 계약입니다. 불료식 계약이니까 조건 붙일 수 있어요. 형식이 제한을 받지 않아. 저당권 설정 계약, 유치권 배제 특약 모든 계약은 불료식이고 그러니까 조건 계약 다 붙일 수 있어.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고 나머지 지문은 그냥 법조항입니다. 자, 32번. 야, 진짜 저는 저당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삼채특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 또 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 저당권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했더니 이게 그거가 상관없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제 3취득자 경매인 될 수 있죠? 틀렸잖아. 법조항인데 뭐 이런 걸 죽어가지고 참 여러분을 좀 허무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참 강의하기가 너무 쉽지 않네요. 작년 민법 좀 어렵게 나와서 뭐 어쨌든 몰라. 저는 강의가 예를 들어 시험이 쉽든 쉽지 않든 제 강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강의를 하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올해 저당권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3취득자도 저당권자 경매 목적물의 매수인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채권법 갑니다. 야, 옳은 건데요. 옳은 겁니다. 변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5월 달부터 또 6월 달 동영할 때 그랬죠. 그래서 변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4번 기억나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 한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최근 10년 사이에 이번 포함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 지문이. 그래서 강조했던 지문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특정물의 인도는 물건이 있던 장소고, 특정물 인도 이해는 채권자 hin주소지 틀렸고, 변제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이 맞지만 이해관계 없는 사람은 변제 못해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동의 없습니다. 이것을 법정대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충당의 순서, 비용 떨고 이자 떨고 원본 떨어라. 방문각에서 들었던 여러분만 들을 수 있게끔 강의했어. 다른 학원에서는 아마 못 들었을 확률이 거의 100%. 충당의 순서, 비용, 이자, 원본이다. 다만 이 순서도 합의 충당이라면 바꿀 수 있지만 지정 충당이거나 법정 충당이라 하면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들. 기타 등등해서 정답 4번입니다. 자, 34번. 자, 보정채무인데요. 보정채무. 자, 제가 혹시 기억나요? 보정채무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법조항은 440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법조항은 433조 2항이다. 나왔잖아. 요게 440조고 요게 433조 2항이잖아. 그러면 주체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죠? 틀렸네. X. 주체의무자의 항변 포기는 보증인의 효력이 없죠? 법인은 주체의무자의 항변의 포기는 효력이 없죠? 옳고.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면 일단 리을 틀렸으니까 리을 들어간 건 틀렸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은 들어가. 니은은 들어가지. 니은. 그러면 니은은 들어가야 되니까 1번, 4번. 그렇죠. 리을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2번은 니은은 들어가야 되니까 1번, 2번, 4번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1번 아니면 디귿인데 자, 기억 볼게요. 보증채무에는 주채무자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니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의한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이니까 보시면 여기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법조문 물어본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이 틀렸습니다. 기억이 들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조항에 보증채무에는 주채무자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법조항에 불과합니다. 자, 35번 계약해제. 자,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정기행위라면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죠. 1번 정답. 확정기한 청구받은 때 언제 아니라 언제? 지체 책임이니까 언제? 기한 도리시. 채무자에게 도달했으면 처리 안 돼요. 원금만 플러스 이자까지. 그렇죠? 해제되면 소급하죠. 그래서 정기행위라면 최고 없이도. 그렇죠. 그래서 정기행위가 뭐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일 아니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행위들.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법조항은 아마 읽어봤을 거예요. 400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죄송해요. 538조 500 정기행위니까 540
545조 되겠네. 이 정도. 그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44조가 이행지체고 545조가 정기행위고 546조가 이행 불능이니까 맞네. 그래서 545조 가서 보면 정기행위라면 최고를 요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매매. 야, 이렇게 나왔네요. 하고 싶은 얘기. 목적물 담보 책임은 어떤 매수인만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과실로 알지 못했으니까 선의긴 하지만 과실이 있네요. 따라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문제 같아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들. 그래서 권리 담보 책임의 내용은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물건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은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계약 해지하고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완전물의 급부를 청구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때만, 따라서 지금처럼 선의이긴 하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담보 책임 묻지 못합니다. 1번 정답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다 법조항입니다. 역시 옳지 않은 거 대놓고 다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는 지문이 없으니까 다 법조항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37번. 야, 뭐 이런 것들 참 개인적으로 강조했잖아. 강조. 그러니까 실은 요 지문은 올해 시험에 나왔던 정확치는 않습니다. 가맹거래사 기출문제로 보여줘요 지금. 2025년 여러분 풀어봤을 거예요. 아마 요거 동영할 때 풀어봤을 거예요. 동영할 때. 6월 달에 동영할 때 풀어봤을 겁니다. 풀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 건물 임차인에게는 부속물이다. 그래서 토지 임차인인데 뭔 부속물이야.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배우실 때도 건물 전세권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토지 전세권이라면 지상물 매수를 인정하듯이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물 저기 5번 있잖아요. 근데 건물 임차인에게는 부속물이니까 정답은 서비스급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위임입니다.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위임. 무보수가 원칙이죠. 틀렸습니다. 수임인. 자기 재산 아니에요. 선량한 관리자입니다. 부득이한 승낙이 없다면 제3자로 하여금 위임 사무 처리 못합니다. 불리한 시기에도 해지할 수 있어요. 정답은 2번. 위임 사무 처리의 비용을 요할 때라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성급해라 해서 비용 성급 의무. 그래서 위임계약도 5월달, 6월달에 법 읽어드리면서 위임은 이게 전부다. 판례가 나올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법조항, 비용 성급 의무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옳은 거. 자, 여기까지는 거의 서비스급이고요. 39번부터가 이제 약간 어렵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이 정도가 되면 38번까지 느낌 아닌 느낌 알잖아요. 38번까지 풀고 민법 풀만한데 이러다가 합격하겠지 뭐 이런 것들 편안한. 근데 39번은 저희 시험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28회니까 26회 때인가 부당이득에서 나왔던 25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부당이득에 관련된 여기 케이스 문제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례로 물어봅니다.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네요. 갑의 집은 4분의 1, 을의 집은 2분의 1, 병의 집은 4분의 1인데 갑이 4분의 1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동의 없이 수급인에게 착오공사를 도급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도급인이고요. 정은 수급인이겠네. 약정 기간 내 위 공사를 완료했지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해서 X 건물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랍니다. 이때 수급인은 을과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과 병은 제3자입니다. 왜냐하면 갑이란 사람하고 정이란 사람 사이 도급계약이지. 그렇죠. 그럼 따라서 정이라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청구해야죠. 공사대금을. 을과 병은 도급계약의 최대 당사자가 아니잖아. 따라서 3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얘가 도급계약을 착용이 아니야. 부당이득이 뭐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나는 손해받고 상대방한테 이익을 받았다. 이건 부당이득 법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이득인데 요 경우란 부당이득이 아니랍니다. 청구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급인은 을과 병에게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은 도급인에게 비용 상환, 도급계약에 의한 비용 상환이고요. 이때 이 갑이라는 공유자 한 사람이 을과 병에게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점유자 회복자 관계고 여기는 유효한 도급계약이 있잖아 지금. 따라서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비용 상환 청구는 203조 관련된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계약이 없을 때만. 근데 여기는 계약이 있잖아 지금 도급계약이. 따라서 정은 갑에게 청구해야지. 을과 병에게 청구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틀렸습니다. 근데 요건 지금 39번 문제는 지금 아직 가답안이 지금 나오기 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근데 아마 다 5번이 맞을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나 답이 잘못되면 제 촬영에 대해서 좀 힘들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5번 여기 기억 니은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디귿 을과 병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잠깐만. 을과 병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답이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돼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만 정답입니다. 그래서 39번이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요게 우리 과거에 2년 전, 3년 전에 나온 기출문제의 문제를 이렇게 사례화 시켜가지고 만든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건 좀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요 문제 정도는.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불법행위 파트. 자, 요게 좀 이게 문제라고 낸 건지 참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이게 틀릴 수는 있죠. 이게 이런 식의 지문은 그냥 틀리라고 주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거잖아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갑은 퇴근 후 함께 사는 아버지 을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병에게 치여 즉 쌓였습니다. 한번 보시봐. 회사는 사고를 낸 미성년자와 연대해서 상대방에게 사용자 책임진다. 틀렸잖아. 왜? 퇴근했잖아요. 사용자 배상 책임은 피용자가 사용자를 위해서 뭔가 일해야죠. 퇴근한 다음에 저렇게 한 게 뭔 사용자 배상 책임이야. 말 자체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 그렇죠? 사용자 배상 책임은 사용자와 피용자고. 그렇죠? 근데 피용자, 월급 받는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직무를 행했어야지. 이렇게 사용자 배상 책임인데 그러면 이게 배상이 인정돼 버리면 회사 아닌 회사는 무조건 책임지게 말 자체가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사고를 친 미성년자 책임집니다. 책임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도 감독금으로 솔리했다면 일반적인 불법에 침달한 게 책임 판례입니다. 뭐 그런 얘기고. 병의 배우자에게 재산 성립이 없어도 배우자는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조항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기해야죠. 뭐 그런 맥락에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시간 좀 덜 되는 시간인데요. 이제 기출은 기출이고요. 이제 오늘까지만 하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2차. 시험이 참 예단할 수가 없잖아. 예단할 수가. 물론 출제자 하시는 분도 이해는 좀 하지만 결과는 열어봐야 압니다만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와서 2차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과제의 방문과 함께 해주시고요. 2차도 뭐 공부하면 나름이니까 뭐죠? 올해 시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